마지막 코너입니다. 빅픽처고요. 함께 해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7월 접어들었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곧 개막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전략이 좋을지, 그리고 어닝 시즌의 큰 관전 포인트, 이런 부분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앞으로를 내다보기 전에 리뷰부터 좀 간략하게 해볼 만한 그 이벤트가 있죠. 지난주 후반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 나왔고, 금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인, 물가와 고용인데, 고용 내용이 어땠는지 6월 고용 동향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일단 이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게 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주요된 경제 지표를 살펴보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좀 정해져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85만 명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 전망치 70만 명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월 5월 58만 명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디테일컬이나 예상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연관될 수 있지만 네, 지금 음영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빅픽처고요. 저희 첫 번째로는 어닝 시즌 살펴보기 전에 시장의 큰 흐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6월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좋아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도 올랐다라는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달에 미국의 신규 고용이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전망했던 72만 명보다 많은 85만 명에 이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장님 연결되셨죠? 네네. 네. 네, 6월 이제 고용 지표가 일단 비농업 고용자 수가 85만 명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5월 숫자보다도 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고용이 회복이 됐으니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반영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실업률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5.9%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 5.6%를 하회했고 전월 5.8% 대비로도 0.1%포인트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를 했지만 전체적인 실업률은 더디게 회복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면서 연준의 조기 긴축이 지금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3대 지수가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금 방향은 고용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 고용자 수와 더불어 이제 실업률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업률에 대한 하락이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나야 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간이 조금은 그 여유가 생긴 부분이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도 이제는 조금은 안심을 하게 되는데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게 되고 또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는 7일에 발표될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 어떻게 좀 예상되나요? 네, 이제 7월 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잠정 실적 2분기를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예상치는 매출액이 61.5조 원, 영업이익이 11.3조 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이제 39%나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실적 호조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반도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6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이제 2분기 때 좀 둔화되는 걸 좀 많이 우려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4조 4천억에 대해서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 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는 그거보다 좀 절반 정도 수준인 2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스마트폰 사업은 좀 이익이 좀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하고 소비자 가전 부분이 각각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견조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3분기가 조금은 관건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주요 이제 공급
겹쳐인 그 서버 관련된 업체들의 좀 재고량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후에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좀 하락에 대한 우려 부분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2분기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과 좀 디램 가격 추이가 좀 견조하다면 그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가이던스 발표여서 뭐 3분기에 대한 전망이나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들 세부 사항은 이때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딱 그 데이터 두 개뿐인데 시장 예상치를 살짝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면은 호재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뭐 10조 원에서 지금 이제 11조 원으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예상치가 좀 더 상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좀 이후에 이제 3분기 이후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그 컨퍼런스 콜인 7월 말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부분에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LG전자도 같은 날 실적 가이던스 내놓죠? 네네. LG전자도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 7월 7일 날 그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 LG전자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이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그 매출액이 18조 8조 원,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도 좀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증가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2분기 예상이 매출액은 17조 8천억, 영업이익은 1.2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시장에서는 막 2조 원까지 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좀 2조 원까지 기록을 해서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한다면 LG전자는 좀 2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주가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민감도가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분기의 양호한 실적은 좀 에어컨 성수기 진입하면서 그 영업이익이 좀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TV 부분도 OLED TV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한 3천억 정도 수준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전장 사업 부분인데 그 전장 사업 부분은 지금 2분기까지도 소폭의 좀 적자가 700억 내에 좀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하반기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해서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주로 보는 포인트는 만약에 좀 2조 원까지 좀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나오면 주가에 그냥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전장 사업에 대해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그 주가 흐름이 좀 예상되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도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 실적이 최다를 기록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던데요. 2분기 자동차 쪽 실적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대형주가 좀 움직임이 이제 데이터들이 좀 잘 나왔을 때 좀 올라가다가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주춤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숫자들을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필요는 좀 있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숫자 흐름은 좀 상당히 저는 이게 좋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달에 이제 자동차 판매 실적 그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2분기 때 그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 글로벌 판매 대수가 좀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6월달에 이제 글로벌 판매 대수가 이제 14.4%가 증가를 했고 기아차는 20.1%가 전년 대비 좀 증가를 했고요. 5월달 대비로도 현대차 8.9%, 기아차 2.6%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그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5월 이후에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판매되는 대수가 좀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수 판매는 좀 뭐 10% 중반 정도에서 감소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 이제 판매가 현대차가 26%, 기아차가 35% 증가하면서 해외 쪽 판매가 지금 양호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더욱더 이제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 현대 기아차 미국 점유율이 10%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2분기 때 10.6%를 기록을 했고 6월 달도 10.9%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점유율 10%가 유지되면서 판매 대수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동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어닝 시즌 임박한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그리고 자동차 쪽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지수가 이제 네. 3,300 코스피 기준으로 3,300선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좀 지수가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단기에는 좀 주가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꼼꼼히 체크해야 될 그런 시기로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장 예상치보다 전망치들이 계속 조금은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그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